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5G. 핸드폰 얘기할 때도 나오고 미래 산업 얘기할 때도 많이 들려요. 오늘은 이 미친 존재감 5G가 뭔지, 4G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그 전에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많은 엄마 아빠들께 테크 상식이나 지식을 제일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먼저 혹시 몰라서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왜 우리 와이파이 사용할 때 2.5GHz, 5GHz라고 적힌 아이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얘가 5G랑 비슷하게 생겼기는 한데 완전 다른 아이예요. 얘는 기가헤르츠라고 부르고 주파수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5G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5G, 얘는 이동통신망의 한 종류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우리 3G, 4G 같은 거 들어보셨죠? 우리 유료 인터넷 사용할 때 핸드폰 맨 위에 적혀 있잖아요. 걔네의 다음 버전이 5G입니다. G는 Generation의 약자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버전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1G부터 5G까지 발전을 해온 거예요. 얘네가 각각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1G는 1980년대에 나온 아날로그 핸드폰입니다. 아마 기억나는 엄마 아빠들도 계실 거예요. 엄청 크고 불편하고 음질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실외에서 전화가 된다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비즈니스맨의 상징이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가 있는 핸드폰이죠. 2G, 이거는 90년대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도 뭐 통화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여러 기능들이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문자라는 것도 생겨나고 뭐 달력, 주소록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우, 제 첫 번째 핸드폰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엔 그게 보물인 줄 알았었는데. 이때까지는 세계적으로 노키아, 블랙베리, 모토롤라, 소니, 삼성 등등 수많은 회사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3G는 그야말로 2000년대를 장식한 스마트폰의 세대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엄마 인터넷이 처음에 됐을 때 기억나세요? 완전 센세이션 아니었나요? 음성 또한 훨씬 더 깔끔해졌지만 뭐니 해도 핸드폰과 태블릿에 내가 원하는 앱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대단한 변화였고요. 이제는 아예 새로운 산업이 돼버렸죠.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카메라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4G예요. 4G LTE 들어보셨죠? 2010년 초부터 이 4G LTE가 쓰였고요. 세계적으로 88개국이 현재 4G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5G는 어떨까요? 5G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기준이라고 딱 완벽하게 통합된 게 없어서 국가마다 회사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난대요. 2019년 4월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저도 언젠가부터 핸드폰에 5G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나 기지국 확보로나 이른 단계라고 합니다. 대중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알겠어. 뭐 시간 지나면서 인터넷 좀 좋아지고 빨라지고 알겠어. 근데 5G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4G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을 사용했었던 거와는 다르게 정말 광범위하게 정말 너무 많이 사용될 거라서 그래요. 현재까지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기들까지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단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으로 자동차 시동을 켜. 그러면 핸드폰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자동차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데이터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주고받는 정보를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기기들까지도 소통을 하는데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4차 산업의 기술은 궁극적으로 연결된 미래를 지향한대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그리고 공유경제, VR, AR, 스마트홈, 스마트 도시, IoT 등등. 요즘에는 뭐 핸드폰, 시계, 냉장고, 자동차 할 것 없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집에 도착할 때쯤 맞춰서 커피 해놓기, 방 온도 좀 따뜻하게 올려놓기, 그리고 지금 빨래 시작하기 하고 명령을 내리면 집에 있는 기기들이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알아서 처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말인즉 인터넷에 의존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생겨날 많은 기술들이 5G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뭐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 10명이었을 때는 그냥 길 하나에다가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100명이, 10,000명이 이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 길도 넓혀야 되고 뭐 KTX 같은 빠른 교통수단도 설치를 해야 되는 등등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의 인구를 그 길이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통신망이 그걸 감당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G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5G 통신망 발전이 늦어지면 다른 미래 기술들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요즘 시대에 한번 선점 기회를 놓치면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세계 강국들이 이 5G 기술 개발에 아주 전력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얘가 뭔가 미래 기술들의 첫 단추 같은 느낌이랄까? 인터넷이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인터넷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던, 스마트 기술을 만들던, 자동화를 만들던 할 것 아닙니까? 왠지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면 5G는 정확히 4G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을 한 걸까요? 뭐 여러 면에서 좋아졌지만 제일 크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속도. 엄청 빨라질 거래요. 4G에 비해서 몇십 배 정도?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영화를 하나 다운받으면 지금 4G를 사용을 하면 한 6분 정도 걸리는데 5G에서는 3초면 다운로드가 끝난다고 합니다. 둘째, 약간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를 보내고 되돌려 받는 속도가 짧아질 거라는 의미예요. 인터넷 하다 보면 막 로딩 중이라고 뜨고 게임이나 화상 채팅 하다가 딱 화면 멈추고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꼭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할 때 그렇게 멈추더라고. 응답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5G에서는 몇십 배에서 몇 백 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게임할 때, 화상 채팅할 때 뿐만 아니라 자율운전 도중에 생사를 책임지는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로봇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환자를 수술을 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셋째, 훨씬 많은 양의 기기들이 5G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주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장, 뭐 야구장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네트워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터넷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생겨날 텐데 1km당 100만 대의 스마트 기기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지금의 100배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통신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90%나 줄일 수가 있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가고 특정한 기기에만 주파수를 보낼 수가 있고 신호끼리 혼선을 예방하고 등등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기기에 더 빨리 전달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설치 비용입니다. 사실 4G와 5G의 통신 기능이나 조건이 많이 달라요. 4G는 큰 타워 하나가 넓은 지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고요. 5G에서는 타워 사이즈가 훨씬 더 작아졌고 훨씬 더 촘촘하게 설치되어야 한대요. 4G보다 5G가 훨씬 더 빨라졌지만 문제는 5G는 사물이나 건물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데 단점이 있대요. 하다못해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큰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은 시골에서는 5G의 상용화가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될 거라는 거. 당연히 보안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킹 당하면 뭐 돈 좀 잃어버리고 투표 좀 못하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해킹 대상이니까요. 사람이나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미래의 해킹은 뭐 자율주행 중인 자동차를 사고를 낼 수가 있고, 내 집에 못 들어갈 수가 있고, 공장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도시의 신호를 바꿀 수가 있는 등등 너무나 위험 요소가 많아요.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전 세계의 그 수많은 해커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 어쨌든 이렇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이 5G를 통해서만 가능할 그 수많은 기술들과 산업들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래 산업의 제일 기본적인 기술 5G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번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알면 간지나는, 알면 자식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테크나 상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부모님들께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